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이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오늘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합니다. 지방의원 해외 연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지방의원들이 외유성 논란이 없도록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이번 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가 송정역 주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송정역 주변도로 확충 사업을 추진합니다. 30년 전 광주에서 1,200여 명이 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모아 일본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던 천인소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2의 천인소송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원고를 모집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1992년 광주 대동구, 수많은 시민들이 학교 강당에 모여 있습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겁니다. 이른바 천인소송이라고 불린 이 소송엔 일제시대 때 군인 노무자 등으로 끌려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 등 1,200여 명의 원고가 참여했습니다. 천인소송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당시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입니다.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굶주림과 구타와 학대 속에서 굴욕감에 치를 떨어야 했던 수많은 피해자 여러분, 왜 우리는 그 상처에 치유도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천인소송의 뜻을 이어받아 또 한 번의 집단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번 소송 상대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 강제노역을 시켰던 전범기업들입니다. 지난주 이 같은 계획을 회견을 통해 밝힌 이후 아직 정식 접수 기간이 아닌데도 100통이 넘는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그럼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피해자는 징용에 끌려갔다가 해방 뒤 손수레에 실려 돌아왔고 또 다른 피해자는 지하 1000m 탄광에서 혹사를 당했다는 다양한 사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집단 소송을 통해서 일본 전범기업에 다시 압박을 하고 일본 정부는 이 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는 목소리를 좀 전하고 싶고, 아울러 우리 정부는 피해자 신고조차 받지 않고 있는데 정부도 좀 한일 정부를 좀 끌어내는 그런 역할. 시민모임은 오늘부터 이곳 민원실에 접수 창고를 마련해 놓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받습니다. 27년 전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내지 못한 사죄와 배상을 제2의 천인소송으로 받아내 피해자들의 한맺힌 절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역사적인 날이 다시 밝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가 광주에서 14번째로 이어집니다. 독립의 횃불 릴레이 행사는 오늘 오후 3시 광주 남구 수피아여고에서 정화식을 시작으로 국민주자 100명이 횃불을 들고 5.18 민주광장까지 2.4km 구간을 달립니다. 이후 5.18 민주광장에서 광복의 역사를 재해석한 마당극과 희망의 연날리기를 끝으로 다음 지역인 전북 전주로 횃불을 전달합니다. 파란 하늘에 여기저기 봄꽃도 피어나면서 눈으로 보기에는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은데요. 꽃샘추위 때문에 아직 피부로 느껴지는 날씨는 쌀쌀합니다. 오늘 아침도 광주의 최저기온 1도 안팎으로 시작하면서 꽤 추운데요.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 풀리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15도까지 오르겠고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올라서 20도 안팎으로 매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근 시간대를 전후해서 구름 많겠고 곳곳에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 상태는 무난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따뜻하고 맑은 봄 기운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곳곳에서는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으니까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방의원 해외 연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올해도 해외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신 외유성 논란이 없도록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초 경북 예천군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갔다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 접대부를 요구하는 등 물의를 빚은 일부 군 의원들은 제명됐습니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해 10월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 내놓은 보고서, 여행사 등에서 내용을 받거나 신문 기사를 요약한 것이 상당 부분입니다. 그동안 지방 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외유성 일정이 많거나 사후 보고서가 허술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하려면 굳이 해외 연수를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목포시의회가 기존에 있던 해외 연수 규칙을 보다 강화한 관련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셀프 심사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외 연수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 출장 계획서 제출 시한을 45일 전으로 하고 그동안 없었던 사후 심사를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부적절한 해외여행 시 지출된 경비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례의 특징은 셀프 심사를 배제했다는 것과 또 출장 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사후 보고서를 제출한 후 심사를 의무화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정부 공고안보다 강화된 목포시의회 해외 연수 관련 조례는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오는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 모 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건네고 김 씨 자녀의 취업을 정탁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아직까지 재판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윤 전 시장은 지난 1월과 2월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돈을 보내고 취업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천 등의 대가성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두고 정치권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결정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바른미래당이 내홍을 겪으면서 선거제 논의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네, 오승용 킹핀 정책연구 소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안이 그 연동률 50%를 적용하자고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좀 살펴보니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연동률 100%와 50%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가장 큰 차이는 연동률 100%를 적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과 의석률을 정확히 일치시키자는 취지인데요. 네. 예컨대 의원 정수가 300명인 현재 국회에서 40%를 얻은 정당이 있다면 100%를 적용할 경우 4, 3, 12, 120명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묵자라는 게 완전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 네. 지금 지금 현재 여야 4당이 합의한 50% 연동형은 비례대표의 75석의 경우에는 75석의 50%는 완전한 연동형으로 묻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서 현재와 같이 의석수를 할당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각 정당에서 가장 아쉽게 낙선한 후보들, 네. 석패율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후보들을 2명씩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계속 이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인데요. 선거제 개편에 따라서 이 지역구 의석수가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광주 전남의 이 정치력이 좀 약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구 의석수만 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역구 의석수별로 지금 할당한 걸 보면 네. 광주 전남 지역구 의석수가 한 6석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비례대표의 50%는 권역별로 할당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석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갑자기 확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어차피 현재의 선거제도로 한다 하더라도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면 한두 석 정도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의석수의 차이는 크지 않을 거고 오히려 그만큼 시도당의 역할을 정상화한다든지 이런 측면을 통해서 정당의
교섭력이라든지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늘려야 될 과제들은 부여받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의 정치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짚어주셨죠. 정당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은 지금 내부의 의견차가 크고요.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5.18 그 역사 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또 연기시킨 상태입니다.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세 가지 관건인데요. 우선 상정에 있어서 키는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제적 의원수의 5분의 3이 찬성해야만이 패스트트랙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당론에 따라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상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네. 민주평화당은 5.18 특별법 개정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의석수 조정에 따라서 지역구가 조정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내 연동형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 여론들이 상당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패스트트랙의 선거제가 상정된다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 내부에서도 지역구 조정에 따른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표결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달을 놓치면 이후에 선거구 개편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선거구제 개편을 하는 것은 이번 3월 임시국회를 넘긴다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00일 이내에 패스트트랙은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사실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인데 역산에 보면은 2월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렵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선거구제는 합의 처리를 전통으로 해왔기 때문에 네. 현재의 연동형이 아닌 다른 선거구제로의 합의 처리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의원들이 지금 총사퇴를 거론하면서 패스트트랙에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어떨까요? 우선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이번 현행 선거제도를 통해서 패스트트랙 선거제안이 통과됐을 경우 의석수의 직접적인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승용 정책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열했던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들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많은 조합들이 내부 문제와 갈등을 드러냈던 만큼 새 조합장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합장 당선자들의 4년 임기는 지난 2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새 조합장직을 맡은 당선자들은 성대한 축하를 받으며 취임식을 열고 있습니다. 당선자들은 취임식에서 법령과 정관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한다고 선서합니다. 대통합하겠다는 그 원칙을 세웠고요. 직원들 인사이동에 대한 불이익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 근무 원칙을 꼭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각 조합들의 비리와 부실 유형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도의 사례가 많습니다.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재고 관리와 외상거래 부실, 투명하지 않은 직원 채용, 규정을 벗어난 사업비 지출 등 유형도 가지각색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조합원들의 갈등을 씻어내는 일도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조합원을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는데 중앙회의 역할도 작지 않습니다. 직선제 조합장들이 전권을 가지고 조합을 운영하는 만큼 전횡을 방지하는 중앙회의 지도와 사전 검사 등의 부실 예방 구조가 허술한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광주시 광산구 지평동의 한 삼거리에서 49살 박모 씨가 몰던 승용차와 56살 김모 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박 씨와 버스 승객 1명 등 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우회전을 크게 하다가 버스 앞바퀴 쪽을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최초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지난해 119 상황실로 접수된 심장정지 환자 350여 명을 분석한 결과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의 생존율이 15.3%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생존율 7.1%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심정지 환자 발생을 보면 10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가 월 평균 41.6명으로 그 이외의 달보다 10명가량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가 송정역 주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송정역 후면도로 개설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송정동 신덕마을에서 송정 지하차도까지 총 810m를 2차로로 개설하는 것으로 2021년까지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신덕 지하차도에서 송정 초등학교 간 1km를 4차로에서 6차로로 개설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갑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전남 택시 요금 7,500명 성공기원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전남 택시 요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지역의 택시 기본 요금이 다음 달부터 인상됩니다.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6년 만에 오르는 건데요. 이러다 택시값이랑 차 유지비랑 똑같겠는데? 잔고에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해지겠는걸? 본인의 주머니 사정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광주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요금이 오른 상태죠. 오르기 전과 후의 차이가 체감하기에 너무 심하다는 반응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연간 7,500명.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바로 광주 전남 지역의 4년제 대학에서 중도의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었습니다.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중도 탈락 비율이 가장 높았고 광주는 7번째를 차지했는데요. 자신의 전공과 적성이 맞지 않거나 졸업 후 취업이 잘 되지 않는 등의 요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 미래? 나 7,500명 중 한 명이 될 것 같음. 통계에서도 말하듯 많은 누리꾼들이 평소 자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죠. 모모랜드, 엔플라잉부터 방탄소년단까지 국내 인기 아이돌 그룹이 대거 광주를 찾아옵니다. 바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마련된 슈퍼 콘서트에 출연하기 때문인데요. 좋아하는 가수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냥 놓칠 순 없겠죠.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안 돼, 홍보하지 마세요. 나만 갈 거야. 예상대로 지난 22일 진행된 티켓 예매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오는 4월 28일 오후 7시에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 콘서트.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13승 11패) 4.15의 성적을 거둔 양현종 선수입니다. 후보 원 스트라이크. 낮은 공의 타구. 이 타구는 3루간을 꿰뚫습니다. LG 트윈스가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허리 소문 없이 잘 막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낮은 공의 스트라이크. 낮은 공의 헛스윙. 양현종이 세 타자 연속 삼진. 상당히 많으니까. 예. 두 스트라이크에서 루킹 스트라이크. LG 트윈스가 원정에서 기아 타이거즈를 2대0으로 누르고 승리를 가져갑니다. 개막 2연전 두 번째 경기. 투수 제이콥 선호입니다. 김현수의 타구입니다. 타구는 왼쪽에 떨어진 안타. 이영도 3루로 돌았습니다. 홈으로 선취점을 향해 들어왔습니다. 김현수의 적시타, 트윈스의 선취점. 다섯 오지환 초구 걷어올렸습니다. 높게 뻗어갑니다. 우익수 뒤로, 우익수 뒤로 멀리 가는 타구. 넘어갔어요. 넘었습니다. 자, 이 타구
힘이 실렸습니다. 타구가 다시 멀리 담장쪽으로 그대로 넘었습니다. 웰컴 투 KBO. 예, 그러니까 리그 1위예요. 자, 안치홍의 적시타 좌익수 앞에 안타입니다. 득점권에 강했던 안치홍의 면모 이번 시즌도 이어집니다. 자, 이명대 타구는 약간 먹혔습니다. 절묘한 위치 안쪽에 빼야볼. 최영우가 3루 돌았습니다. 홈까지 들어옵니다. 이명기 2루까지 타이거스가 한 점을 더 따라 붙습니다. 스코어는 8대3. 오늘 3안타의 이영종 3구 볼 크게 튀었습니다. 박용택이 홈까지 들어옵니다. 9대3. 김민식 땅볼 타구 1루수 베이스 밟습니다. 마지막 아웃 카운트. 트윈스가 두 경기를 모두 승리로 가져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바뀝니다. 변경되는 자동차 번호판은 현행 앞숫자 2자리가 3자리로 늘어나며 페인트식 번호판과 함께 태극 문양이나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 등 야간에도 볼 수 있는 필름 번호판이 추가돼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나 주차장 등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을 갖춘 곳은 새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과 상호 소통을 위한 광주 전남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가 출범했습니다. 인권 네트워크는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체를 조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에 발생한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인재로 밝혀지자 포항 시민들이 피해 배상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재민들의 피해 실상을 정치권에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포항 MBC 김철승 기자입니다. 2017년 포항 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 정부 정밀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시민들이 각 개인사 65명으로 범시민 피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배상과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이 많은 현실 등을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알리고 여의치 않으면 서명운동과 걸기대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이 소송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지원이 그 안에 들어간다라면 시간도 빠르고 기간도 줄어들고 또 많은 보상받을 수 있는 종전 유류 오염 사고와 세월호 참사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된 사례도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또 결의문을 통해 지열발전소 지열공의 사후 처리를 철저히 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지진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진을 계측을 하면서 그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폐쇄를 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포항 시민들이 아직도 많은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노총도 이 고통 극복이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서 대책위원회는 또 특별법 제정과는 별도로 시민소송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옛부터 제주에서는 한라산에 내린 빗물이 지하로 스며든 뒤 바닷가에서 다시 솟아나는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용천수가 곳곳에서 말라가면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마저 고갈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민호 기자입니다. 고려시대 항파두리성에서 몽고에 저항했던 삼별초가 마셨다는 옹성물입니다. 최근까지도 마을 주민과 인근 사찰에서 식수로 써왔지만 지금은 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맑고 시원한 용천수가 흐르던 수로는 말라버렸고 조그만 웅덩이에 빗물만 고인 채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여기가 물이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연꽃도 자랐었고 그 애들이 와서 물놀이하는 놀이터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여름에도 얼음처럼 시원한 용천수로 이름났던 오래물도 몇 년 전부터 물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뭄이 심할 때는
물이 아예 나오지 않는 바람에 용천수로 목욕이나 물놀이를 하는 축제도 제대로 치르지 못할 정도입니다. 과거 저희 어릴 때는만 하더라도 그 물이 말라보는 그런 것들은 전혀 거의 없이 아주 극한 가뭄이 아니면 마른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툭 하면 마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처럼 제주 도내 용천수 661곳 가운데 3분의 1인 227곳에서 물이 거의 솟아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년 전보다 지하수 관정은 2배로 늘었고 아스팔트가 깔린 도시 면적도 70%나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이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류 지역에 내려가는 양은 줄어들 것이고 토지 이용 변화는 아무래도 불포화대가 면적이 굉장히 이제 넓어지다 보니까 함양되는 양 자체가 줄어든다. 제주 지역 인구와 관광객이 늘면서 지하수 취수 허가량이 지속 이용 가능량의 90%를 넘어선 가운데 말라버린 용천수는 지하수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광주시가 2019년도 여성가족 친화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올해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9개 마을에 이달 말부터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2단계로 나눠 추진됩니다. 올해로 8년째를 맞은 이 사업은 마을 사랑방을 여성 거점 공간으로 활용해 공동 육아나 돌봄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